고독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문장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있음은 좋은 것이고 혼자 있음은 어딘가 외로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혼자 있는 시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의존하고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자식에게 의존하고 때론 직장과 사회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의존하던 것이 사라지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법을 연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외로움을 즐긴다는 뜻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찾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도 관계도 역할도 사회적 자리도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더 단단해집니다. 바로 내 안의 중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신경 쓰느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처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때로 낯설고 불편합니다. 조용한 집안, 텅 빈 방, 들리지 않는 말소리들. 그런데 그 적막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속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며 외면했던 소리들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구나. 나는 늘 괜찮은 척 하느라 힘들었구나. 사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구나. 그 소리는 잘 들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 안에 있던 목소리입니다. 고독은 그 목소리를 듣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 가족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며 정작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는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그게 가장 좋은 삶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아내도 각자의 취미를 즐기며 그는 갑자기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아주 무거웠다고 합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연락이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조용한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되는구나. 그는 그날부터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혼자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내가 누군지 다시 알게 되었어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원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평가 하나에 나는 초라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힘이 생기면 그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 시선이 나의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도, 친구 관계도, 사회적 관계도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가까움이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밀착된 관계는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관계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거리감을 인정할 때 비로소 더 건강해집니다. 어떤 여성은 오랫동안 가족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남편을 챙기며 자신의 삶은 늘 둘째였습니다. 그녀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사치였습니다. 늘 누군가를 챙기고 신경 쓰고 도와주며 삶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하고 남편도 직장에서 은퇴하자 갑자기 그녀에게도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나를 잊고 살았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다시 만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둘러볼 시간이 생겼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의 선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강함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랜 시간 삶을 버티며 쌓아온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하려고 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졌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고독은 그 반대입니다. 고독은 나와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힘이 생기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타인이 없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관계가 변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사람에서 그냥 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이 변화 앞에서 더 자유롭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슬프지 않고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고독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나를 되찾고 그 나를 되찾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걷는 길이 때로는 길고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오직 나만의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준에 따라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어떤 자유도 내 마음의 자유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을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으로 채워줄 것입니다.